He's gonna rise again. He didn't hardly know just what he wanted to do. He's gonna rise again. So he took him a rib from old Adam's side. He's gonna rise again. 안녕하세요. 소리를 만드는 사람들 카사운드 메이커입니다. 이번 차량은 더 뉴 K7 크렐 옵션 차량입니다. K7 크렐 옵션 차량은 스피커 교환이 어려운 차종 중 하나인데, 여기서 어렵다는 얘기는 설치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설치는 일반인들도 쉽게 DIY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간단한 차종이죠. 스피커를 교환했을 때 순정보다 좋은 소리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번 동영상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고된 이 차량은 순정 상태가 아니라 앞쪽 5개의 스피커가 교환된 상태였는데, 차주분께서 소리가 순정보다도 더 이상해져서 먼 곳까지 방문해 주셨습니다. 소리를 들어봤는데 가장 먼저 느낀 게 저음이 너무 우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음이 벙벙거리는 거하고 우는 소리는 다른데 웅웅 거리는 소리가 매우 듣기 싫었죠. 좀 더 들어보니 센터에서만 대부분의 보컬 소리가 들립니다. 마치 스테레오가 아닌 모노처럼 들리는 것처럼요. 좌우 트위터에서 분명 고음 소리는 들리는데 시원하지 않고 뭔가 빠진 듯한 고음 소리가 들렸죠. 저음을 빼면 뭔가 가볍고 날카로운 소리도 들렸고요. 스피커만 교체하는데 300만원 가까운 돈을 지불하고 소리가 이렇게 난다면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차주분께서는 저음이 너무 우니까 저음 톤값을 낮추고 고음이 시원하지 않으니까 고음 톤값을 올렸는데도 개선이 안 돼 더 답답하셨을 겁니다.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RTA를 측정해 봤습니다. 톤값은 디폴트로 한 후에 측정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데이터가 측정 결과입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순정 상태는 아니고 앞쪽 5개의 스피커가 교환된 상태입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중저역대의 깊은 딥이죠. K7 순정 크렐 옵션은 중저역대에 이렇게 깊은 딥이 있지 않습니다. 이 대역대에 딥이 있으면 소리가 가볍고 꽉 찬 소리가 아닌 가벼운 소리가 들립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180Hz 대역의 저음이죠. 기준선에 비해 10dB 이상이나 큰데 이렇게 되면 웅웅 거리는 소리에 음악을 듣기가 불편해집니다. 중고역대의 딥과 피크도 너무 크죠. 이렇게 되면 소리가 날카로워지고 선명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6kHz 대역의 딥은 너무나도 큽니다. 단언컨대 K7 순정 크렐 옵션은 이 정도로 피크와 딥이 심하지 않습니다. 즉 순정보다 못한 소리란 거죠. K7 크렐 옵션은 그랜저 IG JBL과 똑같은 구성으로 총 12개의 스피커가 11개 채널의 앰프로 구동됩니다. 앞쪽 5개는 풀 멀티로 멀티 와이어링으로 각각 스피커를 각각의 채널로 구동되며, 리어 스피커만 멀티가 아닌 싱글 와이어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멀티 와이어링으로 되어 있는 풀 멀티 시스템에서는 스피커만 교체 시 음질의 개선이 거의 되지 않거나 오히려 순정보다 못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스피커만 교체 시 순정보다 못한 이유를 알려면 앰프에서 각 스피커로 어떤 특성으로 내보내는지 알아야 합니다. K7이나 그랜저 IG 차량은 대시보드 양끝단에 3인치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는데, 크렐 옵션 차량은 트위터와 미드레인지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콕셜 타입의 동축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고, 일반 옵션 차량은 트위터가 아예 없죠. 도어에는 6.5인치 미드우퍼가 장착되어 있고요. 크렐 옵션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풀레인지 주파수가 아닌 220Hz 하이패스로 되어 있는데, 고음축 출력 특성을 한번 보세요. 6kHz 이상의 출력이 굉장히 높죠. 아마도 순정 스피커의 고음 재생 능력이 떨어지니까 오디오에서 이를 보완하려고 엄청나게 증폭을 하여 출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스피커를 잘못 교환하면 고음 소리가 너무나 커서 굉장히 따가운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간혹 3인치 동축 스피커인 JBL이나 인피니티 스피커로 교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음이 너무 커서 귀가 따가울 겁니다. 6.5인치는 220Hz로 로우 패스 되어 있죠. 220Hz 로우 패스는 청취각의 영향을 받지 않는 대단히 좋은 특성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드우퍼에서는 보컬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는, 청취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저음 소리만 재생을 하고,
대부분의 소리가 대시보드 위에서 재생을 하는 좋은 점이 있죠. 그런데 교체한 스피커를 보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죠. 교체한 대시보드 스피커는 AVI FRM70 2.5인치 풀레인지 스피커입니다. 과연 순정 3인치 대신 이 스피커가 대체할 수 있는지를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체할 수 없다입니다. 그 이유는 스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펙상에서 보면 fs 값이 102Hz로 2.5인치 풀레인지 스피커 치고는 대단히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재생 가능한 주파수 대역도 150Hz에서 25kHz로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멘트가 써 있죠. 인클로저가 있을 때 재생 가능 주파수라고 말이죠. 인클로저란 스피커 박스를 얘기합니다. 또 다른 아쉬운 점은 인풋 감도가 87dB로 너무 낮아 크렐 옵션의 3인치 콕졸 스피커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풋 감도가 낮을 경우에 반드시 앰프를 추가로 설치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박스 없이 스피커 유닛만 사진처럼 걸쳐 놓게 되면 400Hz 이하 주파수를 재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순정 오디오에서는 220 하이패스로 출력되고 있는데 220에서 400Hz 대역의 주파수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중저역의 깊은 딥이 생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체한 AVI FRM70이 이 대역을 아예 재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센터 스피커를 한번 볼까요? 소리를 들어보면 센터 측 소리가 유난히 크고 모노처럼 들린다고 했죠. 차주분께서도 처음에 교체한 센터 스피커 소리가 너무 커서 업체에서 센터 스피커를 교환해 줬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순정 오디오에서 센터 측으로 출력되는 특성을 보면 알 수 있죠. 대시보드 양 끝단에 있는 3인치 콕실 측보다 최대 10dB나 높게 출력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순정 센터 스피커의 인풋 감도가 대시보드 스피커보다 낮아서 센터 측으로 높은 출력을 내보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진상에 보이진 않지만 센터 스피커로 포칼 4W2B가 설치되어 있는데 4W2B는 인풋 감도가 약 90dB로 대시보드 스피커로 교체한 AVI FRM70보다 인풋 감도가 높습니다. 인풋 감도가 높다는 얘기는 똑같은 출력의 앰프를 연결했을 때 더 큰 소리를 낸다는 얘기입니다. 가뜩이나 센터 스피커의 인풋 감도가 높은데 순정 오디오에서 센터 측으로 더 높은 출력으로 내보내니 센터 스피커 소리가 너무 클 수밖에 없죠. 400에서 5kHz 대역의 소리는 대부분이 센터 스피커에서 재생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시보드 양 끝단에 있는 스피커에서는 소리가 작게 들리고 마치 모노로 대생되는 것처럼 들리게 되는 거죠. 그나마 6kHz 이상의 고음이 들리는 건 순정 오디오에서 이 대역을 어마어마하게 증폭해서 출력해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선명한 소리에 영향을 주는 6kHz 대역의 딥은 왜 생겼을까요? 순정 오디오의 출력 특성을 보면 이 대역이 낮게 출력되고 있죠. 아마도 순정 스피커에서 이 구간에 피크가 있었을 텐데 6kHz 대역의 피크가 있으면 치찰음이 심하게 들리게 됩니다. 이 상태로 스피커를 교체하게 되면 순정 오디오 출력 특성을 반영하여 6kHz 대역에 딥이 생긴 것이죠. 도어에는 포칼 ES165KX2 미드 우퍼가 설치되어 있는데 순정 오디오에서 220Hz 로우 패스로 출력하기 때문에 별도의 패시브는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혹 타 업체에서 K7 크렐 옵션 차량의 미드 우퍼에 패시브를 연결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긴 하죠. 그렇다면 이 차량의 음질 개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시보드 양 끝단에 설치된 AVI FRM70 스피커의 인풋 감도가 낮으니 이 스피커에 앰프만 연결해도 모노로 들리는 현상은 개선이 되겠지만 우는 듯한 소리를 들려주는 저음과 중고역대의 날카로운 소리, 6kHz 대역의 딥은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우는 듯한 저음과 중고역대의 날카로운 소리는 위상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고 6kHz 대역의 깊은 딥은 순정 오디오에서 낮게 출력되기 때문에 이를 모두 해결하려면 DSP 프로세서가 필수입니다. 교환된 5개의 스피커를 풀 멀티로 구동하려면 5개의 채널이 필요하고 선반에 있는 순정 서브우퍼의 저음을 변화시키려면 여기에도 DSP를 연결해주면 좋은데 순정 우퍼는 듀얼 보이스 코일로 우퍼는 한 개지만 2채널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총 7채널이 필요해서 독일제 매치 업7으로 2차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뒤쪽 도어에 있는 리어 스피커와 선반에 있는 서라운드 스피커는 순정 앰프로 구동을 할 거고 여기에 추가로 매치 업7을 순정 앰프와 연동시켜 장착을 했습니다. 순정 앰프와 연동된 매치 업7은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겁니다. 그냥 장착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고 정밀 세팅을 통해서만 가능하겠죠.
우선 기존에 장착한 스피커의 특성에 맞게 순정과 전혀 다른 주파수로 다시 커팅을 해줘야 합니다. AVI FRM70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400Hz 이하의 주파수를 재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대역을 6.5인치 미드 우퍼에서 재생하도록 만들려면 220Hz로 나누어진 두 개의 주파수를 서밍 기능을 통해서 그래프처럼 풀레인지 주파수를 만든 후에 여기서 장착한 스피커의 스펙에 맞게 주파수를 잘라주면 됩니다. 즉 순정과는 전혀 다른 주파수를 가진 채널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커팅 주파수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해당 스피커의 스펙을 확인해야 합니다. 트위터는 FS 값을, 미드레인지나 미드우퍼는 FS 값과 함께 F3 값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주파수는 순정과는 전혀 다른 값을 가지게 됩니다. 순정 스피커와 교체된 스피커의 스펙이 다르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교체된 스피커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초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센터 스피커의 경우에 채널 분리도를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지만 업세븐의 리얼 센터 기능을 통해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리얼 센터 기능은 스테레오로 녹음된 신호는 센터 스피커로 출력하지 않고 모노로 녹음된 신호만 센터 스피커로 보내주기 때문이죠. 커팅 주파수가 결정되었다면 각 스피커의 소리 크기가 모두 동일해지도록 만들어주는 개인 조정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개인 조정은 간단한 작업이지만 아주 중요한 작업으로 집을 지을 때 기초를 세우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각 스피커의 레벨 조정이 틀어지면 소리가 이상해질 뿐만 아니라 다음 순서로 이어지는 DSP 세팅이 어려워질 수 있죠. 개인 조정이 끝난 상태의 RTA를 보면 여전히 6kHz 대역의 딥이 있는데 앞에서도 말했지만 순정 오디오에서 이 구간이 낮게 이퀄라이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인풋 얼라이먼트를 통해 순정 오디오에서 이퀄라이징 된 부분을 풀어줘서 플랫한 출력 특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인풋 얼라이먼트가 완료된 RTA를 보면 6kHz 대역의 딥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구간에서 피크와 딥이 보입니다. 중역대의 레벨도 너무 크고요. 제 동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는 카오디오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문제로 청취덕을 기준으로 모든 스피커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거리가 다르면 위상이 틀어지기 때문인데 타임 얼라이먼트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타임 얼라이먼트는 카오디오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으로 모든 스피커가 패시브 없이 풀 멀티로 설치되어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거리를 측정하여 조정하는 타임 얼라이먼트는 모든 피크와 딥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K7 크렐 옵션은 실거리 타임 값으로도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 몇 안되는 차종인데 한 가지 3km에서 4km의 대역은 더 나빠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DSP 프로세서 세팅 작업 중 가장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타임값 조정을 통해서 이 부분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처럼 150Hz 이상의 주파수가 빨간색 기준선에 점점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팅의 마지막 작업은 이퀄라이징입니다. 이퀄라이징을 통해 마지막 다듬는 작업을 해줍니다. RTA 측정을 통해서 이퀄라이징이 필요한 주파수를 확인한 후에 파라메틱 모드를 통해 이퀄라이징을 해주면 세팅은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 입고된 상태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볼까요? 처음 입고된 상태는 순정보다 못한 소리로 180Hz 대역이 너무 높아서 우는 듯한 저음이 들렸고 중저역대의 깊은 딥으로 인해서 소리가 가볍고 풍부하지 않았으며 중고역대의 피크는 날카로운 소리의 원인이었습니다. 6kHz의 대역의 깊은 딥으로 시원한 고음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요. 이 소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소리가 이렇게 말이죠. 가장 먼저 출력이 굉장히 높아졌죠. 무려 15dB나 커졌습니다. 15dB면 청감상 2배가 훨씬 넘게 소리 크기가 커져서 볼륨을 조금만 높여도 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역대의 딥도 없어져서 자연스러운 저음을 들을 수 있고 차주분께서 가장 불만이었던 우는 듯한 저음의 원인인 180Hz 대역의 너무 큰 저음이 기준선으로 충분히 감소되어 깔끔한 저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가볍고 뭔가 빠진 듯한 풍부하지 않은 소리의 원인이 너무 낮은 중역대가 순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충분히 채워져서 차 안을 가득 차게 만드는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날카로운 소리의 원인인 높은 중고역대는 플랫한 특성으로 바뀌어서 더 이상 귀를 자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음 소리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구간인 6kHz 대역의 깊은 딥도 기준선에 맞게 충분히 채워져서
어떤 음악을 들어도 고음이 부족하지 않고 편안하면서 시원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터에서 모노로 들렸던 소리가 좌측 대시보드 스피커의 레벨이 충분히 커지면서 매치 업7의 리얼 센터 기능으로 채널 분리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스테레오로 들리게 되었습니다. 음상을 핸들과 센터 사이로 만들어 드렸는데 마치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홈 오디오를 듣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게 됩니다. 차주분도 전혀 다른 소리라고 만족해 하셨고요. 그랜저 IJ JBL 옵션처럼 K7 크렐 옵션도 스피커만 교체할 경우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돈은 썼는데 순정보다도 못한 소리가 들릴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자, 그럼 이어지는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 거겠죠. 좀처럼 연락이 오네요. 요즘 많이 바쁜가 봐요. 이미 다른 사람 품에 안긴 너인데 나 미워도 다시 한 번만, 나 싫어도 다시 한 번만 내 꿈속에 나타나줘요. 이미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떠난 너인데 I need you bab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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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만 하니 why 그 모든 말